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틀 남았습니다. 두 쪽 난 나라가 통합되는 계기가 돼야 할 텐데 지금 민주당에서 기각이나 각하가 나온다면 불복, 저항하겠다고 공개 천명하는 목소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친명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하나요? 저는 그 질문 자체는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해라 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려요. 기각되면 이것을 수용할 거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수용하실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닐까. 민주당 원내 수석입니다. 강경 의견을 주도하고 있다는 강경파의 한 명이기도 하고요. 이현종 의원님. 네.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말처럼 들린다. 국민들이 수용하겠느냐? 강요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김용민 의원은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보통 헌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헌법이 만들어 놓은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입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 법원처럼 1심, 2심, 3심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왜 지금 탄핵을 했죠? 그러니까 위헌을 했기 때문에, 즉 헌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회의원은 이제 그럴 수 있는 제도가 없죠. 자, 이 헌법재판소라는 거는 우리 사회가 그래도 어려운 문제, 승복이라는 게 그런 단어입니다. 자기가 어떤 수용할 수, 자기가 뜻과 다르더라도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게 이제 승복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이 헌법 시스템 내에서 최고의 결정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때는 거리로 뛰쳐나가서 불법을 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원내의 수석 대표라는 사람이 아예 대놓고 승복하지 않겠다, 뭐 불법을 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이분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조차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과에 있어서 국민의 반쪽은 달갑지 않을 겁니다. 또 반쪽은 또 달가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본인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 우리 사회의 어떤 컨센서스, 즉 공감대거든요. 그런 공감대를 벌써부터 깨겠다라는 그런 발언은 저는 들리고 있습니다. 예. 조기현 위원장님. 오늘 저희가 민주당 의원님들의 이런 얘기들 많이 들려드릴 겁니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지금 기각되면 승복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살인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인죄.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를 강요하느냐 승복하느냐 이 얘기가 살인죄의 용서를 강요하느냐 이렇게 들릴 얘기인가?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그 누군가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거나 본인의 양심이나 소신과 관련된 입장 표명을 요구할 때는 그 말을 해야 될 의무가 있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민주당과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로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피해를 받았고 실제 상당한 위험과 충격을 받고 있고요. 직간접적으로는 경제 상황 악화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무조건 모든 상황을 수용해야 될 의무가 있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적어도 이 사건에서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고 가해 행위를 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승복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민주당이나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에게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면 직무 복귀죠. 그 법률적 효과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그 상황이 되면 그게 우리 그 대한민국이 또 국민들의 삶이 12월 3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더 나쁜 상황,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다 수용하고 인내하고 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내지는 지지자들 대표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할지 그리고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펼쳐지게 될 어떤 상황이 또 국민들의 어떤 삶을 초래하게 될지 이런 부분을 다 확정할 수 없이 큰 위기와 공포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를 전제한다면 네. 지금 이전에 그런 상황을 뭐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따르라 그 말에 답변하기는 힘든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그러면 애초에 탄핵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거리의 힘으로 어떤 국민의 어떤 힘으로 사실은 이제 대통령을 뭐 하야시킨다 이렇게 방법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탄핵이라는 제도적 절차를 밟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제도적 절차를 밟은 이유, 그건 결국은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렇게 해놔놓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따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상당한 모순적 이야기 같은데요. 예. 조기현 위원장님. 그 거리에서 요구가 있고 헌법적 제도 내에서의 해결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만에 하나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당사자인 국민들로서는 그 상황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은 정치적으로 찬성이냐 반대냐의 한편에서 그 수용이 나에게 불리한 어떤 법적 결과냐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삶과 직결되는 문제의 상황이고요. 대통령의 직무복귀가 초래하게 될 본인의 삶의 위협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네. 지금 이제 펼쳐질 상황을 모두 수용하라는 것 그리고 또 한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라는 헌법적 제도화에서 심판에서 파면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잠시 석방은 돼 있지만 내란죄 피고인으로서 재판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됐죠. 이 대한민국 전체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파면에서 직무복귀하고 그 뒤에 초래될 사항이 어떤 것일지 예측을 하면 오히려 이 공포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따라가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만약에 기각 결정이 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할지 민주당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국민들의 뜻을 대변해야 될 책임이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 후에 뭐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입니다만 네. 비상계엄이나 이런 또 비상조치를 통해서 이 국민들의 어떤 뭐 억압을 하려고 시도한다고 했을 때 그것조차 수용하라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